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금융시장 대혼란을 야기했던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는 강원도가 갚겠다고 보증했던 모든 빚을 올해 안에 상환하겠다며 추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을 촉발시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본의 아니게 사태가 이렇게 흘렀다면서 미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 베트남에서 급히 귀국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취재진 앞에선 김 지사는 강원도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레고랜드 건설 관련해 채무 보증을 한 2,050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왕이면 금년 내로 그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오늘 이제 힘들게 그렇다면은 12월 15일까지 다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에서 45일 정도 앞당긴 겁니다. 상환 시기 조정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중앙정부가 50조 원을 급히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발 원인은 강원도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채권자인 BNK 투자증권에 회생 신청도 미리 알려줬고 넉 달치 선이자 38억 원도 지불했지만 금융기관이 성급하게 보증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회생과 디폴트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랑 전화 한 통만 했었더라도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혀 소통 없이 그냥 통보를 했고 바로 그날 3시까지 2,050억을 갚으라고 했으니. 하지만 강원도가 보증 채무 변제와 관련해 BNK 측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생 신청을 발표한 점.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중앙정부에까지 큰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현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한 모든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석 달 동안 휴장에 들어갑니다. 레고랜드는 어제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연간 유지 관리를 위해 테마파크 전체 동절기 임시 휴장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매주 화수 목요일에 휴장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관계로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레고랜드는 이번 휴장이 최근 채권 시장 자금 경색 상황과는 무관하다면서 연간 이용권 소지자는 유효 기간을 90일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홍천 주민들이 용문 홍천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하며 서울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용문 홍천철도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인데요. 이 홍천 주민들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용문 홍천철도가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용문 홍천철도 조기 착공 피켓을 든 홍천과 양평군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용문철도, 홍천철도, 조기 착공, 조기 착공, 조기 착공. 버스 13대를 나눠 타고 홍천 주민 500명이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용문 홍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약속한 용문 홍천철도 조기 착공해 주십시오.
홍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용문 홍천철도가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제성 부족으로 철도 건설에 필수적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홍천 군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상경길에 올라 용문 홍천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와 홍천군은 용문 홍천철도 사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조차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홍천을 찾아 약속한 사업이니만큼 경제성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서는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도 사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과 농공단지 등 향후 개발 계획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본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적극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경 집회까지 펼친 홍천 주민들은 서한에 담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건강과 휴식을 지향하는 세계적 호텔 리조트 그룹 카펠라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양 송전 해변에 들어섭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최고급 숙박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카펠라 그룹의 진출로 양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세계적 호텔 리조트 그룹 카펠라가 양양에 들어섭니다. 카펠라 양양은 2025년까지 사업비 8,300억 원을 들여 5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지는데 261개 객실과 실내외 수영장 5곳, 컨벤션홀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고급 휴양시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건강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웰니스 공간도 마련됩니다. 카펠라 그룹의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Possibilities that can be had in this beautiful environment, and we are very pleased that we have the first mover advantage. 카펠라 양양은 2018년 북미 회담으로 유명해진 싱가포르 지점과 발리 우붓, 태국 방콕, 몰디브, 시드니 등에 이어 9번째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 손양면 송전리는 양양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입니다. 2004년부터 강원도와 양양군이 호텔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공들였던 손양면 송전리 일대는 그동안 6개 안팎의 사업자들이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허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해 카펠라 그룹의 선택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부지에 관련된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말끔히 이제 해소가 돼서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양양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강원도도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축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품격이 높은 그러한 그 해양 도시, 해양 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6년 전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이렇다 할 관광지 개발이 없었던 양양 지역에 고급 숙박시설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양양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간 소송전이 일단락되자 원주시가 공영제 도입 등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는 노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요. 수십 년 전에 만든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시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시민들은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 버스 배차 간격이 가장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돼. 1시간 어떤 때 바쁘긴 하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갈 적도 있어요.
여기에 버스기사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부 노선을 개편하면 제대로 공지가 안 돼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됩니다. 노선이 변경되면은 좀 변경되는 거에 대한 공지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이 밖에도 보통 차를 타면 20-30분도 안 걸릴 거리를 시내버스만 타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던가 버스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 등 주요 지점에만 지나치게 버스들이 집중되고 이외 지점에는 버스 자체를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불편도 있습니다. 원주에 최초 시내버스가 도입된 1958년 이래 도시 확장세를 반영한 제대로 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깔려 있습니다. 원주 시내버스들의 출발점이자 종점인 이른바 거점, 차고지는 현재 장양리와 관설동 두 곳. 50년대부터 과거 원주의 중심가였던 남북축을 중심으로 노선이 편성된 건데 현재 기업도시와 무실동,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새 중심지를 연결할 동서축은 핵심 노선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근에 있던 개운동 차고지가 지난 2004년 폐지되면서 시내 중심권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을 만드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중심축은 60년 전에 머물러 있는데 기존 노선에 신축 아파트 단지와 택지들을 끼워 넣다 보니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수입을 따라다니니까 너무 뺑뺑 돌아다닌다. 10분, 20분, 30분이면 갈 걸 1시간씩 걸리니 누가 시내버스를 타겠느냐. 지역 시내버스 업체 3곳에 노선 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업체들이 노선 변경을 신청했을 때 시민 관점에서 조정해야 할 원주시 역시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 문제점은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을 시민의 입장에서 짜고 이걸 어떻게 이끌어나갈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는 게.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해 최근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 용역에 들어간 원주시는 버스 차고지를 신설하는 등 당장 뚜렷한 노선 개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시내버스 업무를 맡을 전문 직원을 선발하고 현재 120대인 시내버스를 150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임시 방편을 구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자금 시장에서 지자체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춘천시의 채무 보증 이자율이 13%로 2배 이상 오르는 등 타격을 받게 되자 육동환 춘천시장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육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국장급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인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은 업체에 잠정 연기를 요청하고 이번 주 안에 추진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협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의 조기 폐광 계획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삼척시 도계읍 주민결의대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주민결의대회에서 도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 등 석탄공사의 단계적인 폐광에 대비해 도계 지역의 민영 탄광을 특구로 지정하고 내국인 면세점 설치 법안 조기 확정과
석탄공사 부지의 지역 환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도계 살리기 비대위는 정부에서 주민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사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어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광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원주 지역의 관광문화 활성화 방안을 찾는 포럼이 원주 신협에서 열렸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과 원주시 관광협의회, 한국관광공사와 철도공사, 상지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등은 시설 투자 위주의 관광 개발에서 벗어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원주의 철도 교통망인 강릉선과 중앙선 KTX를 연계한 프라이빗 택시 투어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관광 코스 개발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강릉시 7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간 비위 행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강릉시 공무원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공개한 부패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와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비위 행위로 4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고 7명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7급 공무원은 직위 해제된 상태로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강릉시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레저조직위원회를 비롯해 체육 분야의 관행적인 행사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레저조직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15억 5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33%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국제레저대회 개회식과 폐막식 등 일회성 행사와 참여율이 저조한 행사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레저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한국관광공사 추천 11월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달콤한 짠내 투어를 주제로 하는 이번 여행지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 알뜰족을 위한 가성비 좋은 곳이라며 철원 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